정말 중요한데,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지도부는 누가 하든 큰 차이 없습니다. 역할에 큰 차이 없지만 내년의 경우는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내년이 진짜 다르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내년 지도부는 철저하게 능력 번위로, 인물 번위로 구성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기준을 저는 제시를 하는데, 그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제 후보들을 비교를 해서 인물 번위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첫 번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 판단 능력과 상황 대응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아마 내년 대선 때까지 격변의 세월일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정말 많은 이제 변화가 예상되는데, 안철수 교수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게 딱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사이에 안철수 교수는 내년 대선에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세훈 시장, 오세훈이라는 사람 이름 다 기억 속으로 사라졌죠. 석 달 전에 물러났습니다. 지금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책 변동, 변화, 다른 나라 같더라면 10년 사이에 일어날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나라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격변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정책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저는 선거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의 선거 역량이 정말 중요한데,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 전략과 기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전략과 기획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고 경험입니다. 제가 볼 때 선거 전략과 기획이라는 거, 이걸 책상에서 해본들 의미 없습니다. 큰 선거 치러본 경험, 큰 선거 이겨본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긴 말씀 안 드려도 다 납득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리더십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수도권을 쭉 다녀보니까 지금 아마 전국의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작년 6.2 지방선거 전까지 민주당을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민주당 한다는 게 이제 어디를 가건 마치 부족한 사람 취급받고, 불쌍한 사람 사실은 대접받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했는데, 작년에 지방선거 이기고 나니까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외면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막 입당원 선지 들고 다니고 경선한다고 하고, 이 당비당원 모집하러 다니고 막 지금 이제 그런 일정인데, 12월 13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사람이 10사람 많은 데가 수두룩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통합까지 해놓으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내부를 정리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부 교통 정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과정에서 당대표가 개인 플레이를 하거나, 또 당대표가 정말 유약해서 결단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당대표는 욕먹을 가격하고 악역을 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뛰어다니면서 전부 다 이제 교통정리 해내고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통합과 또 이 연대라는 그런 대의 속에 밖에서 우리 민주당이 되고 7화를 양보를 해라, 5화를 양보를 해라, 막 무조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밖에 있는 세력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본선에도 한나라당한테 뺏겨버리면 결국은 한나라당한테 전부가 다 바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통합도 좋고 연대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을 지킬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닌 것은 분명하게 노하고 또 분명하게 뭔가 이렇게 결단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부적으로 민주당을 추스리고 통합해내고 대외적으로 지킬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기준으로는 저는 정책 역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선과 총선에서 정책하면 그냥 양념이었습니다. 선거 초반에 정책 이야기 좀 하다가 결국은 큰 이슈 파이팅으로 갑니다. 이슈 논쟁으로 이제 선거가 가버리는데, 내년 총선부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제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지난 10월 26일 날 저희 지역구가 전라북도 남원 순창인데, 남원시장 선거, 순창 군수선거를 동시에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남원시장과 순창 군수선거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서 다행히 저는 양쪽 다 이겼습니다. 양쪽 다 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고가 석자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전혀 관여를 못했는데,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보니까 전 이제 갔다 와서 전부 자료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하는 걸 이제 전부 나름대로 정리합니다만, 서울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단어가 2040입니다. 2040. 20대, 30대, 40대. 20대의 69%, 30대의 75%, 40대의 67%가 박원순 후보를 찍은 것으로 출구조사에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정부 여당 외면하고 박원순 후보를 찍은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불안입니다. 지금 20대의 제일 큰 문제는 청년 실업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7년씩 걸려 이제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등록금 문제가 필연적으로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30대의 제일 큰 어려움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모님. 아유, 오시라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 중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30대에 아마 제일 큰 문제는 비정규직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과 보육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취직하지만 전부 임시직이거나 인턴이거나 계약직이어서 정부가 지금 이 공공부문 전부 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반작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취직했지만 직장인 면밀치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다 맞벌이 하는데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키우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0대에는 전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집 문제입니다. 전월세 문제, 주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고, 40대가 되면 너나없이 전부 다 아이들 교육 문제가 심각한 그런 과제가 되고 있어서 내년 총선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 대책에 대해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그런 정책 대안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도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정책적인 역량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상황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 선거 역량, 그리고 이제 당을 안으로 추스려내고 대외적으로 당을 지킬 줄 아는 리더십, 그리고 이제 정책 역량,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저는 능력번위로 인물번위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